13강의 시작 지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다 멈춰주시고요. 우리 13강 진도 나가게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검사에서 이제 뭔가 일부가 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일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어디가 안 되어 있다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잘 해와주시고, 벌써 우리 내신 대비 중반부가 지났거든요. 금방 가죠 시간. 잠깐만 보자면, 아까 제가 카톡 보냈었는데 혹시 여러분 영어 시험 언제 보는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그래? 얘네가 목금 월화에 시험 보는 거죠. 27, 28, 그다음에 1, 2 이렇게 시험 보죠. 제발 월요일만 아닙니다. 제발 월요일이면 일요일날 직보해야 돼요. 전날 나왔고. 일단 그건 뭐 나오는 걸 봐서. 어쨌든 이제 시험을 이제 다다음 주 또는 이제 그 다음 주 이렇게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이 이제 남아 있는 게 오늘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번 남았어요. 5번. 직전 대비 제외하고요. 직전 대비 제외하고 이제 5번 남았는데, 일단 목표는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진도를 다 끝내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13강, 16강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각 강당 6지문이 있으니까 총 12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딱 한 4지문 정도씩 나가면은 적절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시간상으로 뭐 진도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요.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각종 테스트나 워크북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 도식화하는 거나 이제 뭐 숙제나 각자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사실 이게 문제죠.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막 그렇게 여유로운 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일정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일단 진도를 마치는 거를 목표로 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수업이 우리가 2번 남아요. 직전 대비 전까지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2번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의 수업 동안에는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이 했던 뭐 워크북이나 아니면은 뭐 변형 문제나 기타 등등 여러분께서 이제 좀 질문을 못한 것들이 아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좀 첨삭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거를 좀 봐갖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뭐 질의응답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이 좀 든다면, 그러면 이제 좀 앞 시간을 좀 활용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6시까지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앞 시간에는 뭐 예를 들어 단어 시험만 보고 그럼 뭐 우리 이제 각종 테스트가 있잖아요. 데일리 테스트를 뭐 숙제로 준 다음에 한 30분 정도를 추가로 써서 뭐 질의응답을 받아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활용을 하든가,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13강에 이제 레디부터 가봐야겠죠. 자,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내용이 막 이제 그렇게 어렵거나 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속도를 근데 제가 조금 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당연히 하시다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뭐하다 그러면요, 저한테 눈빛을 보내주세요. 눈빛. 쌤, 나 이거 이해 안 됐는데요? 한다는 그 약간 물음표가 있는 눈빛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저한테 적절히 보내주시면 제가 눈치껏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앉은 분들 좀 잘 보이시나요? 여기? 잘 보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 우리 은서나 아니면 영주나 뒤에 앉은 분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3강의 레디부터 가겠습니다. 13강이 원래 흐름상 어색한 거 고르기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분석서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이제 보통 한 6에서 한 7문장 정도씩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크게 어려운 지문은 이제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 문장 단위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들으시고 필기할 게 필요하면 여러분이 필기 해두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 건데요. 지난번에 드렸던 이 분석서 있죠? 이것도 같이 꺼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주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강의 레디에 이제 그 요지가 나와 있는데, 요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균형 잡힌 음식 섭취를 위해서 외부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글은요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 어렵진 않은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비유적인 표현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비유 표현이 뭘 의미하는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When we were infants, 우리가 유아였을 때 we were tuned in. 자, 우리가 tune in 하면은 뭔가에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튜닝한다는 말 들어봤죠? 튜닝한다.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맞춰져 있었답니다. 수동태니까요. 맞춰져 있었다. 자, 뭐에 맞춰져 있었는가? To the signals. 신호에. 어떤 신호냐면 from our body. 우리 몸으로부터의 신호인데요. 그 신호가 또 어떤 거냐? 관계대명사 대신 나와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죠. 대절이야를 보자면 that told us.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호래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When to eat and when to stop. 언제 먹을지를 그리고 언제 멈출지를 말해주는 그런 신호에 맞춰져 있었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 이 첫 문장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 완전 아기 때, 막 한두 살, 세 살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물론 기억 안 나겠지만 그럴 때는요. 이제 체내에서 보내는 신호 같은 게 있었대요.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은 야, 지금 배가 고플 거야. 그러니까 지금 먹어야 돼. 또는 야,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이 타이밍을 알려주는 거야. 타이밍. 그거를 알려주는 신호에 우리가 맞춰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아기 때는 배고프면 아 하고 울잖아요. 그렇잖아. 그거죠, 그거. 자, 이어서 보자면 We had an instinctive awareness. 우리는 본능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능적 인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요 신호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본능적 인지죠. 본능적 인지. 자, 어떤 본능적 인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Of what foods and how much food our body needed. 자, 여기 잠깐만 보자면 of라는 전치사가 나왔어. 그래서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만큼 덩어리가 이제 명사 절이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명사절로서 뭘 썼는가? 간접 의문문을 쓴 것뿐입니다. 간접 의문문은 우리 중딩 때 배웠다시피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어순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hat food, what이 food 꾸며주는 거고 how가 much 꾸며주고 much가 food 꾸며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편의상 이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 보이죠? 여러분 자습서 기준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덩어리를 의문사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덩어리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요 어순으로 나왔죠. needed 보면은 needed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그 need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각각의 food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음식들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지.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의 몸이 어떤 음식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본능적 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즉 윗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거야. 윗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다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어땠다고요? 아, 지금 먹어야 돼. 또는 이제 그만 먹어야 돼. 라는 이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다. 야, 이런 음식을 먹어. 이런 음식은 먹지 마. 라는 거. 또는 이만큼 먹어. 라는 음식의 양. 이런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점이 조금 바뀌는데요. 내용 보자면 As we grow older,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내면의 지혜랍니다. 여기서 말한 이러한 내면의 지혜가 뭐예요?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 본능적 인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죠. 그렇죠? 우리 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 그게 뭐라고요? 본능적 인지라고. 근데 본능적 인지가 뭐라고요? 이 내면의 지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내면의 지혜가 became lost.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은 내면의 지혜가 길을 잃었다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됐어요? 어떻게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 얘기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몸이 시키는 대로 먹었다는 거야. 내 몸이 시키는 이 본능에 따라서 나는 음식 섭취를 했다는 건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 이 본능에 따라서 내가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됐어요? 그 능력이 없어졌대. In a bewildering host of our voices. 여기서 host of 하면은요 이게 많은이라는 뜻이거든. 많은. 근데 이제
be wandering 하면은 우리 단어에도 나와 있는데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을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많은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외부의 목소리에 길을 잃었답니다. 그럼 여기서 외부의 목소리란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외부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력. 외부의 영향력. 그 외부의 영향력이 뭐냐면 그 예시가 아래 나와 있는데 미리 체크해 보자면 아래에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 보이죠? 여러분 자습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세 덩어리 보이시죠? 그렇죠? 그 외부의 영향력에 대한 예시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예시로 나온 거야. 아래에. 알겠죠? 자, 근데 그 외부의 영향력이 뭐냐? That told us how we should eat.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외부의 영향력, 좀 헷갈리게 하는 많은 외부의 영향력에 우리의 내부의 지혜가 길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아기 때죠, 유아기 때. 유아기 때는 우리가 음식 섭취를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 음식 섭취를 했대요. 그럼 본능에 따라 음식 섭취를 했다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결국에는 몸이 시키는 대로 먹었다는 거겠죠. 몸이 시킨 대로. 이제 음식의 뭐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다? 본능이 결정지었다는 거죠. 본능이 결정을 했다는 거. 됐어요? 이런 것들을요.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라고 나왔어요. 이 나이가 들면서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시기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의상 나이가 들면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됐다? 요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했어요. 위에서 말한 요 능력. 요 능력이 어떻게 됐다? 요 능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 외부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영향력이라는 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 그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We received conflicting messages. 우리는 상충되는 메시지를 받았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충되는 메시지도 뭐겠어요? Our voice가 되겠죠. 외부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외부의 목소리. 자, 뭐로부터? From our parents. 우리 부모로부터. From our peers. 우리 친구들, 동료들로부터. 그리고 from scientific research. 과학적 연구 결과로부터. 됐어? 이런 게 다 뭐예요? 외부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상충되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야. 여기서 왜 상충되는이라는 표현이 왜 나온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뭐 예를 들어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고 쳐볼게요. 짜장면 다 한 그릇씩 먹었어. 이제 몸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야, 너 많이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제 길 가는 길에 이제 저기 이제 친구들끼리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학생들 그런 경우가 많죠.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길에 막 케이크 집이 있어. 또 케이크는 못 참지. 야, 가자. 하고 거기서 또 먹는 거야. 그러면은 그 케이크 같은 거를 먹을 때 그거는 뭡니까? 밖에 그러니까 외부 광고잖아요. 광고 간판 같은 걸 딱 봤는데 거기에 이제 케이크가 막 맛있는 사진 같은 게 있어. 그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 몸은 그만 좀 먹어라 이 돼지 자식아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외부의 영향력이 나한테 자극을 가하는 거잖아. 야, 먹어. 맛있겠지? 디저트는 따로 있잖아. 먹어. 꼬시는 거야.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제 상충되는 거야.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 외부에서 가하는 영향력 이게 서로 상충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these messages 이러한 메시지들 역시나 외부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create a confusion 당연히 혼란을 유발하겠죠. 어떤 혼란이냐면 desires 욕망, impulses 충동, aversion 하고 나오는데 aversion은 이제 반감이에요. 반감. 자, 이런 거에 혼란을 유발했답니다. 근데 어떤 욕망, 충동, 반감이냐 대절이하고 또 꾸며주고 있는데요. have made 어떻게 만들었대? 우리로 하여금 unable to 하면 뭐뭐 할 수 없게 만든 거겠죠. to just eat 그냥 먹게끔. 그리고 to eat just enough 그저 충분한 양을 먹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욕망, 충동, 반감 이런 거라는 혼란을 유발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뭔 말하는 거냐면 외부에서 보내는 어떤 자극이야. 자극.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아까 말했던 뭐 부모님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해서 자꾸 외부에서 나한테 영향을 가하는 거야. 야, 그만 먹어라. 아니면은 또는 더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내면의 메시지가 보내는 거랑 자꾸 반대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메시지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메시지가 보내는 거는 야 그냥 이렇게 먹어 아니면은 그저 이만큼 충분히 먹어 이런 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뭐 때문에? 외부의 영향 때문에. 자꾸 그거에 의해서 자극을 받잖아요. 아 저거 먹고 싶다. 아 그냥 저거 좀만 먹을까? 아 내 내면의 목소리는 아 나 지금 배 터져 죽겠는데 아니야 그래도 먹어야 돼. 케이크는 못 참지 이러면서 가고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내면의 나의 이 메시지와 외부에서의 자극과 계속해서 혼란이 발생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전부 다 문제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점. 문제점이 뭡니까?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됐어요. 얘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문제점이야. 문제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If we are to return. 자,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갑자기 투부정사가 바로 나왔어. 그럼 이제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라라고 써놨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if절 안에서 비동사의 투부정사 나오면은 뭐뭐 하려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To a healthy and balanced relationship with food. 음식과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그러면 it is essential. 중요하답니다. 뭐가? 대절이야가 중요하대요. 이 대절이야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기가 사실상 이들의 요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필자가 이걸 전달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we learn.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하대. 뭘 배우는 게? 또 요 이하를요. To turn our awareness inward. 우리의 인식을요 inward 내면으로 돌리는 거야. 내면으로. 그래서 to hear again 다시 한번 듣는 거죠. 뭐를요? What our body is always telling us. 우리의 몸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듣는 걸 배우는 것. 이게 바로 뭐다?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자면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요. 유아기 때는 이렇게 먹었대요. 이거를 플러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외부의 영향을 자꾸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충되는 거야. 상충돼.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이게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해결책 제시. 결국 뭐라고? 이거의 요지라고. 요지.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한 겁니까? 똑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요 내면으로 돌리라고 했잖아. 우리 신체가 즉 본능에 맞게끔 우리의 내면에서의 신체가 시키는 대로 먹으라고. 됐어요? 결국에는 본능을 따르라는 거겠죠. 됐어요? 즉 본능에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라는 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내면이라는 건 본능이라고. 본능. 내면에 맞춰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왜?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답니까? 건강해진대잖아. 됐어요? 나왔잖아요. 건강하고 밸런스 있는 관계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면에 다시 집중하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었는데 내면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커가면서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자기가 이제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거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자꾸 피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우리 아들내미도 그랬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이제 조금 들고 이제 지가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사실 제 잘못인데요. 제가 이제 편식이 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수술한 거예요. 사실상 편식이 심한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도 편식이 무지하게 심해졌어요. 어제 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점심때 11시인가 그랬거든요. 아침 11시. 근데 막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깼다가 이제 다시 자는데 막 날 깨워.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막 깨워. 아빠 이러더니 왜 이러니까 아빠 저 치킨 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이러니까 11시래. 지금 아침 11시인데 아침 11시부터 치킨을 먹겠다고? 네! 이러는 거야. 그래 알았다. 그래서 또 그 시간에 치킨을 하더라고요. 나 아침에 먹어본 적이 없어서 하는지도 몰랐어. 아침부터 치킨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제 일요일마다 맨날 가는 데 있죠. 또 이제 에버랜드 가지. 그래 가자 가 해갖고 또 이제 가는데 가는 길에 저기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럼 또 이제 감자튀김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기 그 드라이브스루 가갖고 감자튀김 사달래. 그래 해갖고 또 감자튀김 사주고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편식하지 말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쏙쏙쏙 골라갖고 안 먹어요. 쏙쏙쏙 골라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을 제대로 받아서 그걸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내미는요. 완전히 내면의 그런 지금 이 본능이 시키는 거. 야 이거 기름진 거 그만 먹어야 돼. 너 그만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살쪄. 이미 배가 이렇게 나왔어. 10살밖에 안 됐는데. 배불뚝이야. 그래갖고 내가 맨날 놀리거든. 돼지라고. 돼지야 그만 먹어 이러면서. 돼지 아니야! 막 이래도 된다. 지금 아무튼간 벌써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내면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자, 내용 어렵지 않았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비유적인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이 각각 뭘 의미하는가가 좀 중요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getset으로 갈게요. 요즘은 또 쉽습니다. 여기 다 씌울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일종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도식화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13강의 getset. 자, 이번에도 이제 그 분석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자면 제목이 나와 있네요. 회화를 현실 모방에서 해방시킨 사진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화라는 거는요, conversation이 아니고요, painting, 그림 그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When photography came along in the 19th century. 자, 19세기에 이 photography 하고 나와 있죠. photograph는 사진이고요, photography는 사진 기법이란 뜻이에요. 사진 기법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painting, 그림 그리기, 즉 회화는 was put, 놓여졌답니다. in crisis, 위기에 놓여졌대요. 됐어요? 사진 기법이 등장했을 때 그림 그리는 거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있겠죠. The photograph is seen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 어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해석을 위해서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중간에 콤마콤마하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다. 지금 이런 형태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photograph is 주어 동사 있고 요 사이에 지금 it seemed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요. 원래 문장이 이거였어요. 이게 원래 문장이었어. 됐어? 그러니까 대절이야. 지금 이제 요 주어 동사 자리에 이제 뭐야? it seemed죠. 됐어요? 그 다음에 that 이하의 주어 동사가 뭐야? 이거야 이거. The photograph did. 이거였어요. 원래 이런 문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that을 날리면서 요 녀석을 이렇게 사이에 꼽살이 낀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법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도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봤을 때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주어 나와 있고 여기 동사 쭉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요 주어 동사 쭉 해석하고 마지막에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요? 뭐뭐인 것 같았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은 뒷내용인 것 같았답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사진은 did work,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어떤 일이냐? Of imitating nature better. 그러니까 자연을 모방한다는 일을 더 잘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Than 누구보다 the painter ever could. 화가가 이제껏 해왔던 것보다, 해올 수 있었던 것보다. 여기서 해올 수 있다는 건 당연히 뒤에 생략된 말은 자연을 모방한다. imitate nature가 생략된 거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그림을 우리가 어떤 이제 배경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랑 사진 한번 찰칵하고 찍는 거랑 당연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실사에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사진이 가깝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거는 자연을 모방하는 일을 그림 그리는 일보다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다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Some painters. 자, 일부 화가들은 made practical use of the invention. 자, 여기 잠깐만 보자면 make use of라는 표현이 있거든. 이게 사용하다는 뜻이에요. 사용하다, 이용하다. 자, 근데
practical이 나왔으니까 실용적 사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실용적인 사용을 했다. invention 그 발명품 즉 사진술을요 실용적인 사용을 했대요. 실용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럼 실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어서 보자면 there were impressionist painters who used a photograph. 자, 인상파 화가들이 있었는데 그 화가들이 누구냐면 사진을 사용한 화가들이래. 어떤 거에서 in place of 하면은요 뭐뭐 대신에 즉 instead of랑 똑같은 뜻이에요. instead of. 자, 뭐 대신에 the model or landscape they were painting. 그들이 그리고 있는 모델이나 풍경 대신에 사진을 사용하는 인상파 화가들이 있었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에펠탑을 그리고 싶어. 그럼 에펠탑에 가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원래대로면.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사진술이 나왔으니까 누군가가 찍은 에펠탑 사진 찍은 거 그거 사진만 있으면은 그거 보고 그냥 그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 미리 말할게요. 여기가 주제예요. 잘 봐봐. 하지만 by and large 대체적으로 the photograph was a challenge. 사진은 도전이었답니다. to painting 그림 그리기에 대한 도전이었대요. 그러니까 앞문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진이라는 게 어쨌든간 그림 그리기에 도움이 된 거 아니냐. 도움이 된 건 맞잖아요. 그 사진만 보고 그리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진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was one cause 한 가지 원인이었답니다. 뭐의 원인이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뒷문장 잘 보세요. 오브라는 전치사가 나왔어. 그러면 뒤에 명사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떤 명사를 썼는가? moving away 동명사를 썼습니다. 동명사. 그래서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paintings 이거 뭡니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우리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그래서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apostrophe s 붙여 있는 거 보이시죠? 소유격으로 썼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회화가 이동해 가는 것의 한 원인이었답니다. 이동을 했대. 어떻게 이동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from to 보이죠? from A to B예요. A에서 B로 회화가 이동해 가는 것의 한 원인이었답니다. A는 뭐였습니까? Direct representation and reproduction이래요. 즉 직접적인 표현과 복제였답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어디로 이동해 갔습니까? The abstract painting 추상화로 이동해 갔다는 거죠.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배경 지식을 좀 알려드리자면 그 사진술이 이제 등장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술 등장. 얘를 기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이전을 볼게요. 이전. 그러니까 사진술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 회화라는 것은요 뭐가 대세였냐면요. 제가 이제 그림은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걸 정물화라고 하나요? 그 보고 똑같이 베껴 그리는 걸 정물화라 하냐? 아니야? 아무튼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죠.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피사체를요 대상을 그대로 그리는 거야. 그대로 그리기. 이게 대세였다고 해요. 원래는요. 근데 사진술이 등장을 했어. 그럼 사진술이 등장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밀하게 그려도 사진보다 정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진보다 정밀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정밀하게 그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이 정밀하게 그리는 그림, 정밀화라고 할게요. 제가 편의상 정밀화가 이제 다운된 거야. 이제 대세에서 이제 물 건너가게 된 거죠. 이제 트렌드가 지난 거야. 왜? 사진 찍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가? 이제 추상화가 대세가 됐다. 이 얘기 안 했어? 됐어? 그러니까 이 사진술이 등장하면서 이 회화 업계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됐어요? 어렵지 않죠, 내용?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복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추상화를 그리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피카소 같은 거.
됐어? 만약 피카소라는 사람이 사진술이 등장하기 이전에 나왔다면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날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 막 이제 자기 반에 이제 세계, 내면 세계를 막 이제 추상화로 이제 그림을 그려. 근데 당시에는 뭐야? 인정 안 해줬어. 뭐야 이게? 뭐 이딴 걸 그렸어. 이렇게 될 거라고. 왜? 그때 당시에 화가의 능력치는 뭐가 중요했어? 얼마나 대상을 똑같이 그렸느냐. 이게 이제 중요했었으니까. 근데 사진술이 등장하니까 앞만 그려봤자 얘보다 정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상화가 대세로 되었다는 거죠. 그게 언제? 20세기라고 나온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인 것 같네요. Since photographs did such a good job. 자, 사진이 그렇게나 여기서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나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직역을 하자면. 근데 좋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거야. 잘했다. 알겠죠? 자, 사진이라는 건요 아주 잘했대. 뭐를? of representing things.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거를 아주 잘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as they existed in the world. 세상에 그것들이 존재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걸 아주 잘했다고요. 자, 그랬기 때문에 화가들은 were free to look inward. 자, be free to 동사원형 자유롭게 뭐뭐 했다는 거야. 자유롭게 뭐 하게 됐다? inward로 보게 됐다는 거죠. 내면으로 보게 됐다고요. 내면으로. 됐어? 그 전에 아까도 말했잖아. 이때 당시에 내면 세계를 그렸다면은 인정을 못 받았을 거라고. 근데 이제는 얘가 대세가 됐잖아. 그치? 왜냐면 사진이 다 정밀하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난 자유롭게 내 내면 세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and represent things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됐다는 거죠.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그것들이 그들의 상상에 존재하는 대로, 그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걸 이제 표현하는, 즉 추상화의 시대로 갔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rendering emotion. 감정을 표현하면서. 여러분, 이전에 요 시대에는요 감정을 표현했을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걸 그대로 그렸으니까. 근데 자기의 내면 세계를 이제 표현하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뭔가 좀 슬픈 느낌을 준다던가 아니면 기쁜 느낌을 준다던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면서라고 나온 거죠. 그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color, 뭐 색깔이라든가 볼륨, 어떤 양감이라든가 라인, 선이라든가 as partial configuration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공간 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공간의 배치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Native to the painter's art. 그래서 화가의 그림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그런 것들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제 어떻게 자기네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결국 사진술의 등장으로 인해서 회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정물화에서 추상화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시점이 전환되는 부분이 바로 어디입니까? 요 벗이 나오는 문장이죠. 여기서부터 시점이 바뀌게 되는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주제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내용 어렵지 않죠?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1번 갈게요. 자, 피곤한 사람들 그만 주세요. 내가 지금 한 두어 분 정도 보고 있는데, 네, 그만 주세요. 그만. 올 때마다 주냐?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올 때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여기. 관련 없는 일에 참여는 새로운 기회와 경험으로 향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련 없는 거에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준다.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쌤 같은 경우, 쌤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강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 자동차 공학이라 해볼까? 자동차 공학이랑 나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잖아,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공학이라든가 자동차 박람회라든가 막 이런 데를 내가 갔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기회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뭔가 좀 뭐랄까, 내가 이제 새로운 이제 삶에 있어서 나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나 경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Going to an event. 어떤 행사에 가는 건데 어떤 행사냐? Unrelated to your specific field or area of interest. 자, 너의 어떤 특정 분야 아니면은 흥미 있는 영역 이런 거와 관련이 없는 행사에 가는 거랍니다. 그런 것은 can yield surprising results 이렇게 나오는데 yield라는 표현을 좀 알려줄게요. yield라는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produce의 뜻이 있습니다. produce 됐어요? 뭔가를 생산하다. 생산하다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랑 비슷할까? give up과 좀 비슷한 뜻인데요.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굴복하다. 생산하다 또는 굴복하다. 여기에서는 생산하다의 의미, produce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너의 분야와 관련이 없는 행사에 가는 것은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대요.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놀라운 결과라는 게 뭡니까? 당연히 좋은 의미로서 쓰인 거겠죠. 플러스고요. 그럼 그 놀라운 결과가 뭔데? 이제 다 부연 설명이야. 볼게요. You might get turned on to a subject. 너는 어떤 주제에 turn on. 자, turn on이라는 거는 뭔가 활성화시킨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원을 킨다고 할 때 turn on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주제에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거야. 직역을 하자면요. 활성화된다는 건 뭡니까? 그 주제에 관심이 생길 수 있게 된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주제에 you didn't know could interest you. 자, 여기 좀 잠깐만. 어법적인 거. 여기 보면 you 앞에 대시 생략돼 있거든. 근데 뒤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that과 주어가 없다. 이렇게. 자, 이걸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구조만 보여주자면 명사, 즉 선행사가 나왔어요. 선행사 나오고 뒤에 대시 나옵니다. 이때 대신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 봐봐, 똑같아요. 여기 봐봐, subject 명사 있어요. 대 생략돼 있고 주어, 동사, could interest 동사잖아. 됐어? 지금 제가 쓴 구조랑 똑같죠? 명사, 주어, 동사, 동사. 됐어?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잠깐 말해주자면 일단 미리 말하면 요 that은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우리가 중딩 때 이렇게 배우거든요.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그 자체로 생략된다. 이게 우리가 중딩 때 배우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그냥 주관대인데 그냥 생략돼 있죠. 그렇죠? 비동사가 나온 것도 아닌데. 자, 이건 이제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얘가 왜 주격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설명이 이겁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설명해요.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가 이게 삽입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여기가 삽입돼 있다. 그럼 얘가 없다고 치면은 지금 동사만 나왔으니까 주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얘가 삽입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요 동사 자리에 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입니다. 뭐 know나 뭐 say, 뭐 think, 그다음에 뭐 believe, 뭐 등등 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know, say, think, believe. 힌트를 줄까요? 얘네들 뒤에 뭐가 나올까? 그렇지. 대시 나와요. 대. 됐어? 접속사 대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중딩 때 배우는 건데 이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대신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그럼 봐봐. 원래 어떻게 돼 있었던 거냐면요. 요 뒤에 지금 대시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대시 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대절에 주어 동사 어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대절의 주어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쓴 거예요. 됐어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즉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인 이유는 뭐냐면 문장 이 뒤에 나오는 요 주어에 대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대절의 주어 대신에 쓴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기본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예를 들어 명사 나오고 that 나오고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또는 명사 나오고 that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위에 건 뭡니까? 이 that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렇죠? 아래 거는 뭡니까? 이 that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 동사의 목적.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요. 요